서울 vs 지방 생활비 완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디가 더 싼가? 안녕하세요. 글로벌 아이온 코리아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까요? 아니면 지방에서 살까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어디가 더 저렴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데이터와 구체적인 숫자를 바탕으로 서울과 지방의 생활비를 완벽하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1부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큰 비용은 주거비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서울과 지방의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먼저 서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은 약 5억 원입니다. 하지만 강남은 훨씬 더 비쌉니다. 강남 3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약 30평. 아파트 전세는 최소 8억 원에서 15억 원대입니다. 최악의 경우 20억 원을 넘기도 합니다. 강북의 마포, 서대문, 종로 같은 지역의 전세는 4억 원에서 8억 원 사이입니다. 강남은 최근 몇 년간 계속 가격이 올랐습니다. 2015년에만 해도 강남의 30평 아파트 전세는 5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인들의 강남에 대한 선호도입니다. 강남은 교육 수준이 높고 일자리가 많고 문화생활이 발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부동산 투자 열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고 강남에 투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정부의 규제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정부의 강남 규제가 오히려 강남의 가치를 더 올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월세는 어떨까요? 서울의 평균 월세는 약 7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강남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입니다. 강북도 마찬가지로 높습니다. 이제 지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같은 대도시의 전세 가격은 약 1억 5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서울의 13에서 14 수준입니다. 소도시인 대전, 광주, 전주의 전세 가격은 약 7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입니다.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월세는 약 30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소도시는 20만원에서 35만원 사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30평 아파트 전세로 10억 원을 내고 2년을 산다고 하면 월 평균 약 417만원의 비용입니다. 전세금 이자를 감안하면 약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같은 기간 부산에서 30평 아파트 전세로 2억 원을 내면 월 평균 약 83만원입니다. 전세금 이자를 감안하면 약 100만원에서 120만원입니다. 차이는 정확히 5배 이상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차이입니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의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의 주거비는 전체 생활비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반면 지방은 약 30%에서 40%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주거비가 전체 생활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주거비 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세는 임대인에게 큰 보증금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돌려받지만 중간에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잃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2022년에는 전세 사기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강남에 사는 것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육입니다. 강남에는 좋은 학교와 학원이 많습니다. 자녀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강남에 삽니다. 둘째는 일자리입니다. 강남에는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본사가 많습니다. 따라서 취업 기회가 많습니다. 셋째는 문화입니다. 강남에는 영화관, 박물관, 전시회가 많습니다. 넷째는 네트워킹입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성공적인 경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기회가 많습니다. 반대로 지방에 사는 것의 주거비 장점은 명확합니다. 월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3,600만원에서 4,800만원입니다.
이 정도의 돈이 있으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감 있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주거비로만 월 12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주거비는 서울과 지방의 가장 큰 차이이며 이것이 모든 선택의 시작입니다. 2부 음식비, 교통비, 의료비, 생활비 비교. 주거비 다음으로 큰 비용은 음식비입니다. 먼저 외식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평균 식사 가격 점심은 8,500원에서 12,000원입니다. 프랜차이즈는 7,000원에서 1만원입니다. 고급 음식점은 15,000원에서 3만원입니다. 지방의 평균 식사 가격 점심은 6,000원에서 8,500원입니다. 프랜차이즈는 6,000원에서 8,000원입니다. 고급 음식점은 1만원에서 15,000원입니다. 차이는 약 30%에서 40% 정도입니다. 음료 가격도 다릅니다. 커피는 서울 일반 카페에서 4,500원에서 6,000원입니다.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는 5,500원에서 6,500원입니다. 지방 일반 카페는 3,500원에서 4,500원입니다. 지방 프랜차이즈는 4,500원에서 5,500원입니다. 편의점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계란은 서울 3,500원 대비 지방 3,000원입니다. 우유 1리터는 서울 2,800원 대비 지방 2,500원입니다. 라면은 서울 2,500원 대비 지방 2,300원입니다. 김밥은 서울 5,000원 대비 지방 4,000원입니다. 차이는 작지만 매일 먹는 것이므로 누적되면 큽니다. 마트의 생필품 가격도 일반적으로 서울이 10%에서 20% 더 비쌉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물가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식비 1인은 서울 약 350만원, 대비 지방 약 250만원입니다. 가족 4명 기준으로 하면 서울은 월 1,400만원입니다. 지방은 월 1,000만원입니다. 차이는 월 400만원입니다. 연간으로는 약 4,800만원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금액입니다. 교통비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서울이 더 저렴합니다. 지하철과 버스 이용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기본요금 1,550원이고 정기권은 62,000원입니다. 부산은 기본요금 1,600원이고 정기권은 62,000원입니다. 지방 소도시는 기본요금 1,000원이고 정기권은 약 40,000원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탈 일이 적습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대중교통이 덜 발달해 있어서 택시를 자주 타야 합니다. 택시는 훨씬 비쌉니다. 4,800원에서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통비는 비슷하거나 서울이 약간 저렴합니다. 문화생활도 비교해봅시다. 영화표는 서울 15,000원 대비 지방 1만원입니다. 연극과 뮤지컬은 서울 10만원 대비 지방 5만원입니다. 테마파크는 비슷합니다. 여가생활에서는 서울이 옵션이 훨씬 많습니다. 박물관 전시회 공연이 많고 대부분 무료입니다. 의료비를 보겠습니다. 일반 의원은 서울과 지방이 비슷합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치과는 서울이 약간 비쌉니다. 미용시술은 서울이 훨씬 비쌉니다. 전체적으로 의료비는 지역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 서비스의 질은 다릅니다. 서울에는 최신시설의 대형 병원이 많습니다. 지방에는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중증 질환이 있으면 서울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종별로도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교사의 경우 서울과 지방의 급여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서울 교사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 저축이 어렵습니다. 반면 지방 교사는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도 비슷합니다. 은행원도 비슷합니다. 공무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런 직종에 있다면 지방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IT 개발자나 금융 전문가라면 서울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직종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3부 급여 비교와 직종별 분석.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에 사는 것이 싼가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만이 아니라 급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통계청의 2023년 임금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월급은 약 400만 원입니다.
지방의 평균 월급 대도시는 약 350만 원입니다. 지방의 평균 월급 소도시는 약 280만 원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이 약 15%에서 30%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직종과 회사 규모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IT 업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신입 연봉은 약 3천만 원입니다. 지방의 신입 연봉은 약 2,500만 원입니다. 차이는 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5년 경력자는 어떨까요? 서울의 개발자는 약 5천만 원을 받습니다. 지방은 약 3,500만 원입니다.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금융업계를 보면 서울은 약 4천만 원입니다. 지방은 약 3천만 원입니다. 공무원은 급여가 동일하지만 급여 외 생활비가 다릅니다. 의사의 경우 지방이 더 벌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의료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의사는 경쟁이 심하지만 지방의 의사는 수요가 많습니다. 스타트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모두 서울에 있어서 서울 급여가 훨씬 높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월급이 낮지만 옵션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는 이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야식이 발달했습니다. 밤 12시 이후에도 많은 음식점이 열어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밤 10시 이후로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서울에서는 배달 앱이 발달해 모든 음식을 집에서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배달이 제한적입니다. 서울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카페가 많습니다. 24시간 카페도 많습니다. 학생들이 밤새 공부합니다. 지방에서는 이런 시설이 부족합니다. 서울에서는 옷을 사고 액세서리를 사는 것이 취미입니다. 명동과 강남에는 쇼핑몰이 많습니다. 지방에서는 쇼핑이 덜 발달했습니다. 서울에는 외국인 커뮤니티가 발달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외국인 커뮤니티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는 국제학교와 외국인 의료시설이 많습니다. 지방에서는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원한다면 서울이 낫습니다. 서울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도 다릅니다. 서울의 부동산은 계속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지방의 부동산은 인구 감소로 인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젊은이들이 서울로 나옵니다. 따라서 지방의 인구는 더 감소할 것입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서울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생활비만 따진다면 지방이 훨씬 저렴합니다. 4부입니다. 지역별 생활비 계산과 최종 선택 기준. 각 지역의 월 평균 생활비를 1인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월급 400만 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강북은 월 560만 원, 연 6,720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산은 월 320만 원, 연 3,840만 원이 필요합니다. 대전은 월 249만 원, 연 2,988만 원이 필요합니다. 전주는 월 203만 원, 연 2,436만 원이 필요합니다. 차이는 정말 큽니다. 서울 강남과 전주의 차이는 약 7,300만 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디에 사는 것이 싼가요? 만약 급여가 보장된다면 지방에서 사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특히 전세를 구할 수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고려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서울이 취업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결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당신이 원격 근무를 하거나 이미 일자리가 있다면 지방이 답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면 서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5부 최종 조언과 인생 전략. 이제 당신의 인생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돈인가요? 경력인가요? 건강인가요? 가족인가요? 행복인가요? 사실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높은 급여를 원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저렴한 생활을 원하면 일자리 선택이 제한됩니다. 건강을 원하면 경력 발전이 느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정한 다음 그에 맞춰 선택하세요. 최종 선택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당신의 직종입니다. IT 개발자라면 서울이 필수입니다. 금융 전문가도 서울이 낫습니다. 교사나 공무원이라면 서울과 지방이 같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도 비슷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당신의 나이입니다. 20대 초반이라면 경험을 위해 서울을 추천합니다. 급여는 적지만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30대라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결혼과 자녀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40대라면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면 지방이 좋습니다. 50대 이상이라면 확실히 지방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당신의 목표입니다. 경력 발전이 목표면 서울입니다. 저축이 목표면 지방입니다. 건강한 삶이 목표면 지방입니다. 네 번째 기준은 당신의 생활 방식입니다. 밤 문화를 즐기면 서울입니다. 조용한 생활을 원하면 지방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당신의 가족 계획입니다. 자녀 교육을 최우선하면 서울입니다. 자녀가 없거나 교육이 우선이 아니면 지방입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당신의 건강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지방이 낫습니다. 건강이 좋으면 서울도 괜찮습니다. 일곱 번째 기준은 당신의 저축 목표입니다. 빨리 돈을 모아야 하면 지방입니다. 장기적으로 천천히 모아도 되면 서울도 괜찮습니다. 가장 똑똑한 선택은 단계별 선택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고 경험을 쌓으세요.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전문 기술을 배웁니다. 급여를 올리고 인맥을 만듭니다. 이 시기의 경험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축은 많이 못해도 경험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입니다. 이 시기에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저축에 집중하세요. 이때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면 더욱 좋습니다. 서울의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지방의 저렴한 생활비로 생활합니다. 매달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3,600만원에서 6천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50대부터 정년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지방에서 편하게 일하며 노후 자금을 준비하세요. 스트레스도 적고 생활비도 저렴합니다. 당신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정년 후에도 지방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명한 인생 계획입니다. 원격 근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수년간 원격 근무가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원격 근무를 하면서 서울 급여를 받으면서 지방에 사는 것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서울의 높은 급여와 기회를 누리면서 동시에 지방의 저렴한 생활비와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원격 근무 가능 여부를 회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외국인이라면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에 영구 정착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몇 년만 있다가 나갈 계획인가요? 영구 정착한다면 부동산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의 부동산이 더 가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의 부동산은 인구 감소로 인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몇 년만 있다면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취업 비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에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지방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서울에 계신가요? 지방에 계신가요?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면 지방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상황도 고려하세요. 가족이 함께 있으면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균형을 맞추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유동적입니다. 고정된 선택이 아니라 진화하는 선택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미래에 필요하면 다시 선택하세요. 그것이 현명한 삶입니다. 또한 당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선택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친구는 서울에 남을 수도 있고 당신은 지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선택일 뿐입니다. 당신의 상황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과 비교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돈이 많아도 불행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돈이 적어도 행복하면 그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그에 맞춰 경제적 결정을 하세요. 당신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그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과 지방의 생활비를 완벽하게 비교했습니다. 주거비, 음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급여 비교도 했습니다. 직종별 분석도 했습니다. 지역별 생활비 계산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최고의 선택을 하세요. 글로벌 아이온 코리아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